남녀 평등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점부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후로 이를 바로잡으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을 통해 여러 세대를 거쳐 많은 부분 개선시켜 왔지만 불과 2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믿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빛나는 지성으로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례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손꼽히는 재능과 열정을 통해 수학적, 과학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겼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지나치게 저평가받고 있는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 소피 제르맹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제르맹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한 책에서 아르키메데스의 죽음에 관한 일화를 읽었습니다. 로마군 사령관은 당시 최고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고 병사들에게 그를 살려서 데려오라 명했지만 모래판에 도형을 그리고 연구에 몰두하던 아르키메데스를 몰라본 로마군 병사는 그가 그 원을 밟지 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제르맹은 수학이라는 학문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마저 잊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감탄했고 이를 계기로 수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열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딸이 갑작스레 수학에 빠져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당시 사회 통념상 수학은 여성이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모든 가족들이 잠든 심야에 일어나 남몰래 수학 공부를 계속하였고 아버지는 그 열성에 못 이겨 결국엔 수학 공부를 허락해 주었다고 합니다. 1794년 프랑스엔 최고의 이공계열 대학이 세워졌고 그 소식을 들은 제르맹은 어서 입학하여 지금까지 독학으로 공부했던 수학을 교수로부터 정식으로 지도받을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공과대학에서는 여학생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르맹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배우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던 그녀는 르블랑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재학생의 교재를 빌려 참강하였습니다. 그녀가 25살이 되던 해 독일의 대수학자 가우스가 정스러운 연구를 발간하였는데 그녀는 역시 이 책을 통하여 정스러운 연구에 몰두하였고 르블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우스와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정수론적 업적은 후대 수학자들에게 그 유명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그녀는 순수 수학에서 응용 수학으로 연구 방향을 바꾸었으며 당시 난해한 현상이었던 탄성 표면의 진동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유일하게 성공하였고 탄성 이론을 개척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프랑스 파리 과학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미상의 수상 후보로 결정되었는데 당황스럽게도 여성에게 상을 줄 수 있느냐는 문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학자들이 그녀를 도왔고 결국 제르맹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상자였던 그녀는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성은 회원의 부인이 아니라면 시상식에 참석할 수 없었고 정회원도 될 수 없었던 과학 아카데미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수학적, 과학적으로 역대급 업적들을 남긴 그녀는 유방암으로 인하여 5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직전까지도 수이론에 대한 연구를 하였지만 그녀의 사망 증명서에 적힌 그녀의 직업은 수학자나 과학자가 아닌 무직이었습니다. 이런 여성 차별적 사회 분위기에서 그녀의 수학적 재능을 깊게 인정하였던 수학의 신 가우스는 제르맹의 업적을 알리는 데 노력하였고 그녀는 사후 게팅겐 대학의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현대 이전 프랑스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수학자가 분명한 제르맹. 1889년 에펠탑이 세워졌고 아치 윗 내면의 동판에는 에펠탑이 세워질 수 있었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한 72명의 과학자 이름들이 새겨져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탄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제르맹의 이름이 빠진 것은 그녀가 여자였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